개월 전부터 이제 기억력 감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분이 멍하고 가라앉을 때가 있으시다고 하세요. 그리고 병원마다 이게 진단 툴이 다 다른데요. 건망증이다 또는 초기 치매다. 보통 이제 환자분을 진단을 하게 될 때는 뭐 병력이라든지 가족력 또는 키와 몸무게 또는 치매 진단 툴이라는 설문지 조사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 환자분 어떤 증상 호소만으로는 정확하게 치매다 또는 치매가 아니다를 알 수는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한의학적 용어로 경계, 정충, 건망 끝부분에 해당되는 건망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62세 여성분 기억력 감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단순히 뭐 치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기억력 감퇴되는 경우와 또 치매 현상 자세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때는 건망이라는 카테고리 연결지어서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일반적인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를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도인지 장애라고 할 때는 대부분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서 기억력 및 인지 능력 자체가 보통의 상황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게 되게 되시고요.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일뿐만 아니라 과거일도 기억을 못하지만 약간 내가 지금 건망증이 있구나에 대한 병식이 좀 있게 되세요. 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복합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실행 기능 그리고 언어학적인 학습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지각 운동 기능이라든지 사인지 등 어떤 복합적인 인지 능력 자체가 저하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일을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건망증이 생겼다라든지 또는 치매 증상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못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세요. 그래서 둘 다 나누게 된다면 전체적인 카테고리 내에서는 건망증이 있을 수 있지만 병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도인지 장애 또는 치매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원장님 뭐 더 자세한 그래프를 통해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일상적인 노화의 수준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기준이 있으세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인지 기능 자체가 완만하게 이렇게 저하가 되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경도 인지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간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보통의 나이대에 비해서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 자체가 감퇴되는 것을 경도 인지 장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방 원장님, 치매를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제일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대부분 한 69% 정도 발병을 하게 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혈관성 치매 21% 정도 해당되고 그 외에 이제 루이체나 파킨슨 치매 또는 기타 치매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치매 원인별 종류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원장님 이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관리법과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뇌경색을 떠올려 볼 수가 있으신데요. 또 사지마비가 있다든지 팔 쪽 힘이 빠진다든지 언어곤란 또는 연화곤란 또 삼킨곤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세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단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시는데요. 대부분 막혀 있던 어떤 그 혈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출혈 부위 부분을 치료를 빨리 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동이라든지 지각 기능이 회복되는 속도를 보이게 되게 되시고요. 하지만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MRI상이나 CT상으로 뇌위축 소견을 좀 보이게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용하는 거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뇌세포에 작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흐름 자체를 천천히 해주는 정도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치매 종류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치매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좀 개선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도 뭐 양방과 한방에서 치매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를 받았을 때 증상이 완전히 완치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진행의 속도를 더디는 데 목적을 맞춰야 될까요? 네, 아직은
완치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늦추는 방법밖에는 작용을 하지 않게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상 수준까지는 회복될 수는 있지만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진행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지금 어떤 증상에 대한 호소하는 불편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하는 정도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상담을 원하시는 상담을 원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치매나 치매가 아니냐가 일단 쟁점이 될 부분일 것 같으신데요. 근데 우울하냐, 우울하지 않냐를 부분에서 볼 때는 일단 가성치매, 우울성 가성치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으신다면 환자분의 경우에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네, 또 이렇게 한의학회에서는 다양한 치매 사업도 하고 있고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치료도 병행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임동국 원장님이 직전에 얘기하셨다시피 한의학에서는 이제 오장육부 중에 오장 중에 이제 간신비폐신 심장을 제일 중요한 장부로 보게 되는데요. 심장이 하는 역할들이 대부분 이제 인지 기능 또는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에서는 일단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진단 툴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신비호선 또는 심신불교, 정신세갈, 담어비저 이런 4가지 종류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세요. 대부분 이제 신비호선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두근거리면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비탄가감이나 또는 정제한 이런 약물을 투여해서 어떤 허약된 호선된 부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심신불교 관련된 부분은 일정한 이제 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다라고 보게 되세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을 좀 안정시키는 천왕보 심단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세갈 같은 경우에는 노화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정 부분 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람의 어떤 정지나 정신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게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해는 보약계통의 약물들이 들어가게 되시는데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삼양념탕,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흔한 뭐 십전대보탕류 또는 쌍화탕류를 쓸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담어비적 관련된 부분은 어떤 이제 한의학에선 심장에 7개의 구멍이 있다라고 보게 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정신과 관련된 영역들이 활성화된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어혈이라든지 담음이 일어나는 심규, 심장의 구멍을 막아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뚫어주는 도담탕이나 또는 통기화류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신 상태를 회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기억해야 될 점, 홍수만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기억력 감퇴가 있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보통 이제 경도인지장애하고 치매 어떤 구분 영역에서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년 이내에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논문 자체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깜빡거림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나이가 노화에 의해서 그냥 건망이겠구나 정도로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이제 정신과 내원하셔가지고 치매 소인이 있는지 또는 가족력이나 또는 내 쪽의 소견을 좀 살펴보고 일반적인 치매가 아니라면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손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어떤 치매가 단순 건망증이 예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빡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일단 진단부터 받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성수박 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몇 가지 물어볼 건데요. 지금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제 몸무게는 한 80kg 나갑니다. 80kg. 키는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175에 80kg고요. 혹시 예. 가족분 중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렇게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그리고 예.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지 치매 진단 받으신 아무도 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족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치매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이 예. 좀 필요하리라고 좀 봐지시거든요. 예. 일단 아마 다리나 척추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전신 마취를 하셨을 거라고 봐지세요.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전신 마취 이후에 약간의 이제 기억력 감퇴가 보고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수술 자체가 트리거 포인트가 돼가지고 방아쇠 효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기억력 감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의 어떤 뭐 경도인지 장애냐 또는 치매냐 정확하게 진단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예, 예. 대부분이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현재일뿐만 아니라 과거일 자체를 기억을 잘 못하게 되세요.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기억이 사라지게 되시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약간의 치매의 가능성도 조금은 보이게 되시는데요. 치매의 종류 중에 일단 치매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간혹은 가성 치매라고 해서 어떤 예. 기억력 감퇴 형태 자체가 실제로 치매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게 대부분 이제 히스테리성 가성 치매하고 또는 우울성 가성 치매로 나눠지게 되세요. 직전에 예. 상담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 자체 우울성 때문에 같이 발생하는 우울성 가성 치매로 봐지셨고요. 예, 저 우울증 약은 제가 한 30년 먹었거든요. 30년 정도 지금도 복용을 먹고 하셨다.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쪽에서 진단을 봤을 때는 우울성 가성 치매 쪽에 더 무게를 주시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좀 필요하게 여겨지십니다.